자, 안녕하세요. 그 오키프 논문 늘 전반부를 해설을 했는데 이어서 후반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가 여기가 이제 그 되게 복잡한데 그 오키프가 가상의 데이터를 자기가 이렇게 하나 예로 들어서 그 PM이 AM의 콜레이션이 1이지만 그러나 두 메시지 있을 때 PM이는 메시지 1이 높고 근데 그 AM이는 오히려 메시지 B가 높은 이런 불일치가 발견될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준 연구들에서 연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발표한 거는 거기서 근거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똑같은 애예요. 근데 똑같은 애. 두 번째는 여기서 뭐냐면 across message PM이 AM이 correlation. 근데 이제 여기 메시지를 메시지 간에 메시지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 간에 에서 메시지 콜레이션을 비교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은 어, computed for data combined across messages does provide evidence relevant to the question of the diagnostic of PME data. 그래서 이제 콜레이션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across 메시지들 간에 어떤 뭐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strong positive across message PME AME correlations.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를 여러 개 메시지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코릴레이션을 측정을 해서 거기서도 파지티브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이그노스틱 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응? 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위에 걸 보면은 weak or negative 근데 two hypothetical data sets above illustrate this 한 게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여기 엑셀에서 계산한 건데 계산했듯이 이 코릴레이션이 그거는 마이너스 0.96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애그리게이트해서 다 모아서 한 코릴레이션이 이런 마이너스일 때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건데 근데 이제 그 이런 주장을 사실은 하려면은 오키프가 두 가지 이상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애그리게이트 하는 코릴레이션이 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거를 어떤 그런 거를 데이터를 보여주고 해야지 사실은 되는 건데 이제 그러지 않고 근데 이제 뭐 그게 현실에 그 과연 존재할까 그런 데이터가 뭐 이거는 이제 의문이죠. 근데 자 그래서 굉장히 익스트림한 경우를 내서 이제 이 코릴레이션의 연구의 문제점을 이제 제기한 건데 근데 이제 이 다음에서 이제 이 뭘 하냐면은 이거를 이거를 이제 이 엄밀하게 더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To compute across message PME AME correlation, the same participants must supply both PME AME data as when participants exposed to this message and complete both PME measures AME. 근데 사실 여기 이제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또 제시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분이 대안적으로 한 건 뭐냐면 comparison relative PME, AME standings를 하는데 요게 또 조금 복잡하긴 해. 근데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근데 자, 그래서 라, 자, thus the kind of study that will provide the most suitable data is one.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 우리가 one in which PME data are collected on at least two messages from one set of participants. 같은 그 대상으로 해서 두 가지 메시지 이상 있어야 되고, 그러나 PME는 같은 메시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어?
그 도어 세임 메시지에서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러고는 PM이랑 AM이가 서로 이렇게 랭킹이 같은지 예? 아시겠어요? 하긴 복잡하긴 한데 어떤 특정한 메시지 A와 메시지 B가 있어요. 근데 메시지 A와 B를 어, PM이도 어떤 집단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AM이도 메시지 A, 메시지 B를 해서 PME에서의 랭킹 A가 위냐 그 다음에 AM에서의 랭킹을 보고 그게 일치하네 일치하면 그 PME가 쓸만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걸 이제 배팅 에버리지라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랭킹이 얼마나 같을까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보면 그 뭐 90% 같을까 그렇게 해서 이분이 쫙 봤더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존 연구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근데 기존 연구를 다 모아서 다 모으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비교를 어떻게 했느냐? 일단은 이제 PME와 AME를 어, 그, 두 변수를 모두 측정한 연구들을 쫙 모으고 일단 기준을 정해야겠죠. 근데 크라이테리아를 정해서 둘 다 측정을 했어. 예? 뭐 다른 근데 이제 뭐 집단도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ME를 측정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하고 뭐 자세한 이야기 있어요. 근데 AME도 측정을 한 연구 주로 behavioral intention으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M이랑 AME 데이터는 다른 집단으로 맡아야 된다. 이 말이면 이게 이제 조건이 다른 거예요. 근데 같은 연구, 같은 이제 실험 안에서 조건이 다른 데서 온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아, 메시지 두 개의 메시지간을 서로 짝을 지어서 PM이 해서 그 랭킹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얘 복잡해. 만약에 어떤 한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에서 컨디션 4개에서 갖고 4개 다른 메시지를 사용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짝이 6개인가 나와. 아닌가? 뭐, 짝이 6개인가 나오죠, 근데.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그 PME, AME를 측정해서 그 각 짝마다 랭킹이 맞는지 틀린지를 yes or no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짝이 맞아야 되는데, 짝이 맞으면 그게 이제 몇 프로나 짝이 맞을까 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뭐 70%나 뭐 80%쯤 되면은, PME가, AME를 측정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이 오키프 주장이에요, 근데. 그래서 오키프가 딱이 벌린 연구 재밌는데 이것은 그걸 다 해봤어요. 근데 하는데 이제 이게 또 문제가 하려고 보면 문제가 복잡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 잠깐 중간에 제가 뭐 하나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the direction of effect on PME matched the direction of effect of AME 이거를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만약에 두 메시지가 PME에 관해서는 달라. 근데 AME가 같아, 평균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PME는 다르지만 PME는 다른데 AME가 같아. 둘 다 똑같은 효과를 발휘했어. 그러면 아, scored as having the same direction of effect. same direction이라는 거는 랭킹이 같다, 진단성 있다라고 좋게 평가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때는 PME 데이터가 최소한 그 inferior 메시지, 그덜 효과적인 메시지를 선택은 하게 하지 않았으니까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make sense라고 생각해. 근데 예를 들어서 to 메시지가 PME는 같아. 그러나 AME가 달라. 그러면 요거는 실격인 걸로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나름대로 기준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 샘플을 가지고 가잖아요. 샘플 가지고 가면은 뭐 어떻게 20명, 30명 갖기도 하고 많으면 50명씩 해서 메시지 A의 컨디션이 있고 메시지 B의 컨디션도 있고 50명이 있다고 치면은 거기서 이제 메시지 A의 PME가 뭐 점수가 5, 뭐 여기는 4 이렇게 나왔다면 그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그 차이를 가지고 순위를 매길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왜냐? 순위를 이거는 샘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샘플을 가지고 테스트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샘플마다 다 샘플 고유의 특성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거기서 우리가 뭐라 하면은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시그니피컨트한지 그걸 우리가 항상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하지 않아. 근데 제가 어딘가에서 그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분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이야기하면 이게 This metric speaks directly to the needs for formative researchers in way across massive correlation data to formative decisions 그 형성 평가에서의 결정은 주로 commonly based on simple comparison PM means 그러니까 PM의 그러니까 스코어만 본다는 거 스코어만 봐서 이게 점수 조금만 더 높으면 그래 이걸 하자라고 하지 without significant test, significant test를 굳이 하지 않는다라고 이 선생님 주장한 거예요. 근데 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연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분은 아까 그거를 랭킹을 차이가 있다는 걸 평가할 때 같으냐 다르냐 할 때 점수가 똑같아야지 같다고 하고 저는 조금만 차이가 나면 랭킹이 매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반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것은 옳지 않다. 그럼 PME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났을 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정말 하나가 우월하다고 평가를 하지 통계 차이가 나지 않으면 그거 뭐 두 가지가 일단 똑같은 효과라고 파퓰레이션에서는 전체 집단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진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 저랑 의견을 달리하고 자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자 이게 랭킹이 이게 디렉셔널 디퍼런스라 그러는데 PME 랭킹과 AME 랭킹이 일치하느냐를 본 거예요. 일치하면 yes, 일치하지 않으면 no 이렇게 해서 반대면 no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퍼센테이지를 구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퍼센테이지를 조절하는 변인들이 있는가도 본 거예요. 근데 이 재밌는 거는 PME 이펙트 사이즈가 스태틱 시그니피컨트한지도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PME의 이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그 진단성, 그 타율이 얼마인지, 그 시그니피컨트 하지 않을 때 타율이 얼마인지를 또 비교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AME 이펙트 사이즈는 이 스태틱 시그니피컨스는 또 거기에 고려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이상하고. 자, 그래서 이제 magnitude of 이것도 이제 이게 프리테스트에서 PME 차이가 클 경우와 작은 경우를 또 이제 비교해서 한번 해보자. PME에서 샘플 사이즈에 따라서 그 타율이 다른지도 한번 측정해 보자. 그 다음에 타겟 오디언스가 일반인인지 이게 타겟 오디언스 대표 샘플인지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물은 건지도 비교해 보자.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트, 이 3잔지, 1잔지 이런 것도 비교해 보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서 분석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일인데, 그래서 151가지의 짝을 만들어서 비교를 다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all case를 다 하면 진단이 그러니까 그 디렉션이 일치한 경우, 진단성이 있는 경우, 합격인 경우가 0.58이었던 거예요. 0.58이라는 거 뭐냐면은 그 0.50%면 이 진단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때려 맞춰도 50%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50%를 간신히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넘겨서 별로 안 좋은 거죠. 근데 또 이거를 통계적인 그 차이의 유의미성을 테스트해 보시는데 했더니 이게 0.50이랑 통계적으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우연의 진비 없다. 그러니까 PME가 AME를 맞출 확률, 그 랭킹을 맞출 확률은 동전을 던지는 거랑 진비 없다. 그래서 실패! 이렇게 한 거예요. 실패. PME 필요 없어. 유의미하잖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PME의 그 AMS, BMS 차이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났을 경우는 시그니피컨트 한 경우는 72경우인데 그때는 이제 그거로 좀 올라가 0.67로 올라가는데 제 의견은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최소한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의미가 있다. 이걸 난 시그니피컨트 경우는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두 개가 점수가 같은 거랑 동일하게 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 하려면 이걸 해야 된다는데 이분이 여기서 분석하는 게 또 재밌는 거 뭐냐면은 이 둘 간에 이게 또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있느냐, 유의미성이 있느냐 봤더니 서로 차이가 없더라. 세상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러므로 얘도 실패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죠. 왜냐면은 이게 0이랑 차이가 나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이게 0.50이랑 차이가 나는지를 테스트해야 되고 아마 그러면 이거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0.67이다? 뭐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근데 이 연구를 이 메타 아나리시스 그리고 이제 딱 보면은 PAB가 차이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 이게 임의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근데 그럴 때는 6.64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샘플 사이즈가 클 때가 더 예측력이 높더라. 그러나 그게 우연이랑 동전 던지기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히려 unspecify 했을 때가 더 맞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연구들 한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연구들이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특히 이제 그 actual effectiveness는 어떤 거는 behavior intention을 제고 어떤 거는 뭐 fear를 제기하고 어떤 거는 그 attitude change를 제고 어떤 거는 beliefs를 제고해서 사실 이거 모아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 그래서 이런 연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연구가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 결론은 오키프가 1993년도에 커뮤니케이션 스타디즈에 발표한 그 자기 주장이 맞다는 어떤 경험적인 증거를 제시한 거죠. 근데 다시 서머리하면 그때 일반인들은 이게 얼마나 메시지가 설득적인지를 판단할 때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하는데 그게 틀린 생각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맞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기존 연구 중에 PM이 AM의 코릴레이션이 높다는 연구들이 많지만 그 코릴레이션이 높다고 해서 꼭 그게 진단성이 있다고 볼 수 힘들다. 그렇게 해서 기존 연구들을 쫙 모아서 각각의 이제 비교가 가능한 메시지들끼리 짝을 만들어서 이제 비교를 해서 랭킹을 매겨봤더니 PME 랭킹이랑 AME 랭킹이 같은 경우가 58%인데 그거는 동전 던지기랑 크게 차이가 없어서 PM이 실패 이걸 잘 주장하는데 저의 주장을 뭐냐면은 이 문제가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통계적으로도 조금 더 복잡하다. 이분이 내리는 결론은 좀 지나친 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걸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첫 번째 예에서는 코릴레이션 데이터 갖고 한 거는 그런 너무나 익스트림한 케이스를 놓고 그게 이제 우리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인 어, 어떤 조건이랑 그게 맞는지 과연 그런 데이터가 가능이라 한 건지 그걸 이제 ecological validity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태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인지 근데 그게 아니면 PME와 AME 간의 코릴레이션이 높다면 우리 PME를 예측용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significance의 차이라는 것을 너무나 이것을 제대로 충실하게 우리가 이게 인정하지 않았다 이거를 그러니 이 통계학적으로 약간 주장이 무리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해온 연구 중에 하나가 그 메시지의 그 사람들이 메시지에 얼마나 영향을 자기가 받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들인데 그런 관념이 실제 메시지 효과는 얼마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제가 쭉 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연구를 해서 이제 쓴 논문인데 그 논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이 논문에 다시 한번 정리도 하고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